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설치의 절차가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북혁신도시의 교육과 문화 등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새 모습을 드러낼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 옛 도청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 당국의 추진 방향과 의사결정 방법 등을 담고 있는 게 새만금 특별법인데요. 그간에는 새만금 추진기구를 국토부 산하에 두도록 해서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특별법 개정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마침내 오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의미,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새만금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새만금위원회와 국토부 산하기관에 불과한 새만금 개발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토지 매립과 용지 개발, 산단 조성, 수질 개선 등의 추진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한중 경협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시가 이하의 매립지 취득이 가능해지고 카지노 설립 절차도 간소화되며 외국인 기업의 고용 의무도 완화돼 투자 유치와 한중 경협지구 조성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앞으로 내가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어떤 컨셉만 제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건 뭐 가능하겠다. 하지만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시장 군수의 허가권이 새만금청장에게 영구히 넘어가는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정특별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8년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고군산군도 관광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이 다시 마련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까지 그동안의 투자 유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신안 등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고군산군도 기본 구상과 조기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이전을 마쳤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계획대로 속속 이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은 이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사옥 인근 도로에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근무 시간이 끝나면 주말을 가족과 보내려고 서울로 가는 직원들이 타고 갈 차량들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다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매주 금요일마다 비슷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은 3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교육 문제입니다. 주변에 다니던 학원들이 있는데 와서 그런데 새롭게 적응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대형 쇼핑몰과 문화센터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문화 여가 시설과 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은 이주기관 직원들이 자주 꼽는 불만 사항입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익산역 KTX를 연계하는 광역버스나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고속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시군이 서로 상호 협력하에 그분들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내년까지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될 전북 혁신도시.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가명이 복원되는 터에 남아있는 옛 도청사 건물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됩니다. 철거에 앞서 현장 개방과 답사 행사도 열렸는데요. 옛 도청사에 지나간 60년을 임홍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시민들이 전라가명 복원 일정과 구 도청사 철거 계획에 관한 설명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50년대 지어진 건물 건축물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그러한 면에서는 근대 건축물로 보는데 현재 남아있는 옛 도청사 건물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지난 37년과 52년, 84년에 본관동과 의회동, 경찰청동이 각각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48년 제1대 지사부터 제31대 강현욱 지사까지 도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행정직과 소방직, 경찰 등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지역 경제 활동에도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할 때까지 도청사는 전북을 상징하고 지역 행정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이후에는 사회단체 사무 공간으로 활용되오다 지난해 철거 방침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압축기로 눌러가면서 철거 작업을 실시하면은 금년 말까지는 철거가 다 완료될 것으로. 한때 흉물로 방치돼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던 옛 도청사 건물이 앞으로 2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전라가명으로 새 모습을 되찾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미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을 넘어서 요즘은 감정이나 내면을 치유하는 치료 수단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폐 같은 정서 질환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데요.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자폐 청년의 특별한 전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어지러운 붓질과 마음대로 뿌려놓은 물감이 캔버스 위를 이리저리 떠돕니다. 자동차 형태를 지녔지만 유치원 아이가 그린 것 같은 미성숙한 그림.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24살 자폐 청년 김정훈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21년 전 인지 능력이 평생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부모는 숱한 세월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살 무렵 그림을 접한 김 씨는 이후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에너지 발산한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으로서 그 에너지를 발산을. 눈에 띄게 좋아진 아이를 보며 엄마는 그림의 힘을 믿고 또 정훈 씨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며 사회의 정을 느낍니다. 전 그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잘 그렸다라는 것보다는 제 아들의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행복감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네. 완전한 예술은 아니지만 자폐 청년의 붓끝을 함께 따라가며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도내 초등학교 265개교, 중학교 43개교 등 모두 320개교가 종업식을 갖고 한 달간의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써 도내 초중고교 768곳 대부분이 수업을 종료한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순창과 김제 지역 학교의 경우 최대 6일가량 방학이 줄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됨으로써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도내 관광 경기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환경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 백석제에 대해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조사한 결과 동미나리 외에도 멸종위기종 2급인 각시수련과 물고사리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백석제는 멸종위기종인 동미나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었지만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로 선정돼 환경 파괴 논란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신축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승차 플랫폼이 14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임시 하차장도 동시이용 차량이 3대에 불과해 평일 이용객이 몰릴 경우 승하차객이 뒤엉켜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는 공사 차량이 수시로 터미널을 드나들 수밖에 없어 교통 혼잡과 함께 승객 안전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인들과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덕진서 A 경위와 진안경찰서 B 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 효자동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8회 진안군 마을축제가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감자삼굿과 용왕제 등 마을별로 내려오는 고유 행사와 마을 영화제 등이 펼쳐집니다. 농촌진흥청이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새싹보리를 상품화합니다. 새싹보리 연구 결과 사포나린 성분 등이 포함돼 있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전주 MBC 다큐멘터리 육식의 반란 3 팝콘 치킨의 고백이 제3회 한국 지역 언론 보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AI의 근본 원인과 양계업의 문제점을 진단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조선족 지원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원광대가 중국 연변대학과 맺은 연구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계획됐으며 연변대학도 한국인 대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외식업계는 가맹점 수수료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가 낮은 올해가 수수료 인하 최저기라며 신용카드의 경우 현 2.1%를 1.5%로 내리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현장시청에 대해 이용자의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기업 지원팀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등 3개의 현장시청을 운영 중입니다. 환경단체가 지리산 케이블카나 산악철도 개발보다는 생태관광 자원화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남원시 등 지리산권 7개 지자체가 순환 관광버스 구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